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을 10칸 노트의 숫자를 쓰는 것을 매일 하십시오. 1부터 100까지, 100부터 1까지. 그리고 3칸마다 건너뛰기, 3칸마다 쓰는 거. 하나, 둘, 셋, 3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은 안 씁니다. 또 하나, 둘, 셋, 그러니까 6을 쓰고 4, 5는 쓰지 않는 거죠. 하나, 둘, 셋, 그러면 9를 쓰게 되겠죠. 이렇게 3칸마다 쓰시면 3단이 되는 겁니다. 5칸마다 쓰면 하나, 둘, 셋, 넷, 다 5를 쓰겠죠. 1, 2, 3, 4는 쓰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5단이 나오겠죠. 그럼 7단은 7칸마다 씁니다. 쓰지 않고 안 쓰고 7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는 안 쓰고 7번째 씁니다. 이렇게 7단을 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구구단을 외우지 않아서 좋고, 엄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녀들이 수학 성적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좋으실 겁니다. 제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노트 10칸이 너무나 좋다. 저는 이것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국어노트 10칸의 숫자 쓰기를 계속 하십시오. 수학이라는 과목은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딱 좋은 과목입니다. 수학에서 얻은 자신감은 과학, 영어, 역사 모든 분야로 다 전파됩니다. 수학에서 자신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학에서 자신감을 얻으려면 국어노트 10칸을 쓰셔야 합니다. 공부 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문제집 10권을 푸는 것보다 한 문제집을 10번 푸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는 못하죠. 부모님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자녀가 그렇게 하도록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덧셈을 하나 그렸습니다. 덧셈. 자,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금방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제가 더하기를 왜 그렸을까요? 자, 돌립니다. 종이를 회전시킬 겁니다. 그리고 점점 모습이 변하죠? 각도가 변해서 곱하기처럼 보입니다. 더하기가 곱하기가 되고 곱하기가 더하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더하기를 곱하기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곱하기를 더하기로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7 곱하기 6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입니다. 이렇게 7을 하나, 둘, 셋, 넷, 다 6번 더하십시오. 암산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더하면 14, 21, 28, 35, 42죠? 예, 40입니다. 이걸 계산하면 40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길게 쓰면 종이가 낭비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쪽에 7 곱하기 6은 40이라고 씁니다. 이 곱하기의 뜻은 이 앞에 있는 것을 6번 반복해서 더했다는 뜻이죠. 7이라는 건 6 더하기 6 더하기 해서 6을 7번 더한다는 뜻입니다. 6을 7번 더해도 40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곱셈, 덧셈에서는 가장 큰 수가 뒤에 옵니다.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서 그렇습니다. 가장 큰 수. 곱하기에서 가장 큰 수는 뒤에 오죠. 이 곱하기를 나누기로 바꿉니다. 곱하기가 나누기로 바꾸면 가장 큰 수는 앞에 옵니다. 가장 큰 수가 앞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7, 6, 42 이 세 개가 모두 요 칸에 써야 됩니다. 여기 42가 있죠? 여기 7이 있죠? 그러니까 쓰이지 않은 건 6입니다. 여기 6이다. 이렇게 식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 42 나누기 7도 해볼까요? 나누기를 알고 싶으면 곱하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누기에서 가장 큰 수는 40인데 42가 앞에 왔죠? 곱하기로 쓰면 42는 맨 뒤로 갈 것입니다. 7이 여기 왔죠? 7 곱하기 6이 40이죠? 7과 6과 42가 쓰였습니다. 그럼 42가 여기 있고 7이 있으니까 어떤 수 하나를 안 썼을까요? 6을 안 썼겠죠? 이 자리는 6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7 곱하기 6이 40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이렇게 나눗셈을 완성하는 겁니다. 3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중 어떤 숫자가 빠졌는지 빈칸에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산하지 않고 학생들이 바로 써도 좋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7, 6, 42, 6, 7, 40 똑같죠?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꿉니다. 그러면 42가 맨 뒤로 가겠죠? 그럼 7이 여기로 왔겠죠? 그럼 어떤 수가 왔을까요? 6이 왔겠죠? 곱하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곱하기. 그럼 42가 이렇게 오겠죠? 7은 여기 있으니까 7은 이렇게 씁니다. 작은 수 2개, 7이 있고 여기 누군지 모르죠? 이렇게. 7 곱하기 뭐가 40이냐? 6이다. 또는 이것을 곱하기에서는 앞뒤가 바뀌어도 되니까 6 곱하기 7이 40이다. 이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다. 나누기에서 42가 가장 자, 42가 가장 크죠? 나누기에서 가장 큰 수는 앞에 옵니다. 곱하기로 바꿀 때 가장 큰 수는 뒤에 오겠죠? 가장 큰 수가 뒤에 옵니다. 가장 큰 수. 여기 42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빈칸이 있는 걸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x 대신 네모를 쓴 겁니다. 8 곱하기 뭐는 24일까요? 자, 8은 뭘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개죠? 가로가 8개, 세로가 3줄이죠. 그래서 24입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에 사진이 몇 개죠? 8개. 위에 사진 8개 있죠? 더하기. 밑에 가운데 줄에는 몇 개가 있죠? 8개. 더하기. 또 8개. 8개 더하기 8개 더하기 8개니까 반복적으로 8을 더했습니다. 몇 번 더했죠? 8을 3번 더했죠. 그러면 아까 제가 더하기를 이렇게 더하기 표시가 회전되면 곱하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8을
3번 반복적으로 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8 곱하기 3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3이 쓰이겠습니다. 자, 곱하기를 나누기로 변합니다. 여기 가장 큰 수가 뒤에 왔죠? 가장 큰 수입니다. 곱하기하고 더하기에서는 가장 큰 수가 맨 뒤에 옵니다. 그럼 나누기에서는 가장 큰 수는 앞에 오죠. 가장 큰 수는 나누기에서 앞에 옵니다. 빼기에서도 앞에 오게 돼 있죠. 자, 그럼 볼까요? 자, 24가 여기 있습니다. 8은 이렇게 있죠? 어떤 수가 안 보이나요? 3이 안 보이죠? 3. 그러니까 얘는 3입니다.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또는 빼기로 한번 해볼까요? 자, 24 나누기 8이니까 나누기 8 빼기 8입니다. 빼기 8. 그런데 어떻게 한다? 빼기를 반복한다. 빼기 8. 빼기 8. 이렇게 사라질 때까지 빼기를 반복한다 이거죠. 자, 여기서 한번 8을 빼볼까요? 그 사진에서. 자, 위에 거 한번 8을 뺍니다. 사라졌죠? 자, 또 8을 뺍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뺄 수 있죠? 그래서 3이 되는 겁니다. 24 나누기 8이라는 건 3이 된다. 또는 곱하기를 가지고 나누기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24 나누기 8을 뺄셈으로 풀 건지 아니면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그 정답을 생각해낼 것인지는 학생의 선택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고를 겁니다. 자신이 편한 방식을 고르겠죠.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3 곱하기 뭐는 뭐다? 자, 곱하기에서 앞과 뒤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8 곱하기 3이었으니까 3이 앞으로 8이 뒤로 가도 됩니다. 더하기하고 곱하기에서는 앞뒤를 바꿔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이 앞쪽으로 가고 8이 뒤쪽으로 와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8. 그러면 24. 구구단을 많이 외우다 보면 이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8, 3, 24, 3, 8, 24. 자, 나누기. 나누기에서는 가장 큰 수가 앞에 오는 거죠. 가장 큰 수가 앞에 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수, 두 개의 숫자가 위치를 바꿔도 됩니다. 뒤쪽에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3이 이렇게 오면 8은 1로 가겠죠. 자, 23 나누기 8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나누기는 빼기에서 오는 건데 어떻게 한다? 계속 뺀다. 언제까지 뺄까요? 다 사라질 때까지 몇 번 빼느냐 이겁니다. 자, 한번 빼겠습니다. 자, 요 앞에 그림, 자, 요 앞에 사진 3개를 지웠습니다. 한 번 뺐죠? 2번 뺐습니다. 3번 뺐죠? 4번 뺐습니다. 5번, 6번, 7번, 8번 빼니까 어떠나요? 그림이 다 사라졌죠? 따라서 24 나누기 3이라는 건 8이라는 거죠. 즉 24에서 3씩 계속 빼면 8번을 빼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해보겠습니다. 수직선을 보고 곱셈식과 나눗셈 나타내시오. 곱셈식? 자, 무엇을 반복했나요? 6칸, 다시 또 6칸, 6칸씩 3번 갔습니다. 그러니까 6을 가고 더하기, 또 6을 더했고 또 6을 더 갔죠? 이렇게 된 겁니다. 더하기 6, 더하기 6이니까 우리는 더하기를 곱하기로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6을 몇 번 갔죠? 6을 몇 번 더했죠? 6을 3번 더했습니다. 이렇게 쓰겠죠. 따라서 곱셈식은 6 곱하기 3 얼마가 쓸까요? 18 같겠죠? 자, 나눗셈으로 하랍니다. 가장 큰 수죠? 가장 큰 수. 덧셈과 곱셈에서 가장 큰 수는 뒤에 옵니다. 그것을 나눗셈으로 만들면 가장 큰 수가 앞에 옵니다. 수학을 자녀에게 가르칠 때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설명하면 알아들을 만도 한데 왜 못 알아들어? 라고 짜증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학을 잠깐 중지하시고 다른 거를 한번 해보십시오. 화가 나시면 최대한 억제하십시오. 자, 가장 큰 수가 앞에 왔죠? 그럼 나머지 뒤에 수를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6을 쓸까요? 6을 쓰십시오. 그럼 6. 그러면 뒤에는 3이 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18 나누기 6이니까 18에서 6을 빼는 겁니다. 6을 빼면 어디 오죠? 여기 오겠죠? 나누기는 계속 빼는 거니까 또 뺍니다. 그럼 여기 왔겠죠? 또 뺍니다. 그럼 여기 왔겠죠? 끝났습니다. 몇 번 뺐죠? 한 번, 두 번, 세 번. 6칸씩 뒤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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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물러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으로 이용하여 구하려고 합니다. 알맞은 것끼리 이어보세요. 여기 나눗셈 있죠? 이걸 곱하기로 하면 가장 큰 수가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가장 큰 게 뒤로 간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두 수가 앞에 올 겁니다. 그럼 7, 4, 28이니까 요 곱하기를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나누기를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얘를 보고 쓰는 게 좋겠죠? 자, 제일 큰 수 28이 있었는데 나누기로 바꾸려면 28이 메인 앞쪽으로 오겠죠. 그리고 요 자리 두 개는 7과 4가 7, 4 중에 원하는 위치에 갈 겁니다. 7이 왔으니까 요 빈칸은 4가 되겠네요.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곱하기를 나누기로 바꾸는 방식만
이해하면 되니까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거죠. 자녀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테스트해서 어디에 쓸까요? 4학년 때 쓰겠죠. 그리고 5학년 때 쓰겠죠. 6학년 때 쓰겠죠. 앞으로 학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준비한 것이니까 계산하지 않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곱하기를 나누기로 바꾸는데 집중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됐어? 라고 이유는 묻지 마십시오. 그냥 가장 큰 수가, 나누기에서는 가장 큰 수가 앞에 온다, 곱하기에서는 가장 큰 수가 뒤에 온다. 그래서 위치, 여기 숫자 7, 4, 28, 그럼 여기도 7도 있고 28도 있고 어떤 수가 없니? 4가 없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왜냐고 물으시려면 국어노트 10칸에 쓰기를 해주십시오. 그럼 묻지 않아도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자, 그럼 여기 45가 있죠? 나누기에서 가장 큰 수 45가 왔습니다. 그럼 곱하기로 바꾸면 45가 가장 뒤에 왔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와 이 문제는 같은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고 얘를 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45가 있고 5도 있고 9도 있죠? 그럼 45가 있고 여기 있죠? 45. 5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9는 어디 있을까요? 9는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9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 63이 있죠? 나누기입니다. 그럼 곱하기로 바꾸면 63이 맨 뒤로 가겠죠? 63이 뒤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20과 20은 같은 겁니다. 볼까요? 63. 9도 있죠? 어떤 수가 있나요? 여긴 7이 있는데 여긴 7이 안 보이네요. 그럼 여기 7을 쓰시면 됩니다. 얘가 이렇게 연결됐죠? 그런데 이것의 값은 7. 아까 4가 이 문제와 얘랑 같은 거였죠?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 다음에 4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같은 거죠? 나누기 45, 45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쓰면 요거. 그래서 이렇게 연결됐겠죠? 결과 9였죠? 결과가 9였으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으로 구하려고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 자, 한번 볼까요? 4개의 식이 있네요. 여기 40 나누기가 보입니다. 그러면 곱하기에서는 40이 맨 뒤에 왔겠죠? 요거 있네요, 요거. 자, 40 보이죠? 8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5가 어디 있나요? 여기 오면 되겠죠? 이것은 계산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님. 곱하기를 나누기로 바꾸는데 등장하는 3개의 숫자가 나눗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나누기 63 나누기가 보이네요. 나누기. 그럼 곱하기에서는 63이 가장 뒤에 왔겠죠? 63을 찾아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63 얘하고 얘가 같죠? 7이 있습니다. 그럼 위에 7, 9, 7하고 9하고 63 중에서 안 보이는 수는 누굴까요? 9가 안 보이네요. 이 자리에 9를 쓰시면 됩니다. 자, 16 나누기. 그럼 곱하기에서 16은 맨 뒤에 왔겠죠? 그러니까 이거겠네요. 이거 첫 번째 줄. 자, 16 여기 있죠? 4 나누기 4. 그럼 여기 4. 그럼 또 하나 4가 여기 있겠죠? 자, 27 나누기. 그럼 곱하기에서 27은 맨 뒤에 있을 겁니다. 27이 여기 있죠? 9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3이 빈 곳에 오면 되겠습니다. 3은 요 자리에 여기 있네요. 자, 11번은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누기를 곱하기로, 곱하기를 나누기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녀가 저처럼 이렇게 빈칸에 나머지 하나의 숫자를 바로 쓴다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왜 계산도 하지 않고 그렇게 숫자를 써?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딸기 48개에서 6개를 꺼내서 막대에 꼽았습니다. 그럼 남은 딸기가 42개로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또 막대에 딸기 6개를 꼽습니다. 그러면 36개로 줄어들죠. 6개씩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나누기 6이 되는 겁니다. 한번 진짜 나눠보겠습니다. 진짜 빼보겠습니다. 48 빼기 6, 42 빼기 6, 36 빼기 6, 30 빼기 6, 24 빼기 6, 18 빼기 6, 12 빼기 6, 6 빼기 6, 0 땡 끝났습니다. 몇 번 뺐죠? 자, 세보죠.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뺐네요. 그래서 48 나누기 6은 8이라고 씁니다. 자, 나눗셈을 곱하기로 쓰면 가장 큰 수 48은 어디로 오죠? 맨 뒤로 갑니다. 곱하기에서 가장 큰 수는 뒤에 오죠. 자, 6이 여기 쓰였네요. 그럼 어떤 수가 안 쓰였나요? 8이 안 쓰였네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어머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아버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자녀에게 응원을 하면서 천천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오늘 풀고 내일 풀고 그 다음날도 풀고 이렇게 이런 문제 이 정도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10번씩 같은 문제를 10번 정도 풀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일 자녀가 엄마 오늘도 이 문제 또 풀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다른 문제를 풀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문제를 다시 푸는 거죠. 이렇게 자녀가 실증을 낸다면 다른 문제를 교체해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반복적으로 풀면 됩니다. 해결 방법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부모님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10번씩 반복하면 자녀한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건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다른 과목으로 확장됩니다. 혹시 자녀를 괴롭히는 수학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지 몇 페이지 몇 번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의 힘을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